QLD랑 TQQQ 들고 계시면요, 진짜 웃긴 순간이 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할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더 조용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순간부터 내 계좌가 아니라 내 인간관계가 흔들리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척하는 부자라는 말이 왜 계속되는지, 그리고 왜 고소영님 건물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었는지, 그 심리가 결국 여러분의 QLD, TQQQ 투자 성과까지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핵심부터 박습니다. 사람들은 돈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비교당하는 느낌을 미워합니다. 내 인생이 빡센데 누군가는 너무 쉽게 가진 것처럼 보이면 그 순간 뇌가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를 찾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뭔가 숨겼을 거다를 상상하고, 결국 돌을 던져도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대중심리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있는 척을 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고소영님 사례도 사실 논리로만 보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상급으로 활동했고 커리어가 길고 배우자도 톱스타였고, 그 정도면 자산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갈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본인 삶이 잠깐 초라해진 기분이 든 겁니다. 그 기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공격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여기서 진짜 부자들이 조용한 이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척을 한다기보다 표적이 되는 순간부터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이 새는 순간 소문이 붙고, 소문에 감정이 붙고, 감정에 정의감이 붙고,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부자일수록요, 내가 이겼다를 말하는 순간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남들 눈앞에 들이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문제로 만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진짜 부자들의 수수함은 착한 척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존재감을 낮추는 건 비용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부자들이 브랜드 로고 큰 옷에서 로고 없는 옷으로 옮겨가는 것도, 차를 과시형에서 무난한 차로 바꿔가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생기는 불필요한 전투를 피하는 겁니다. 이걸 투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QLD, TQQQ로 돈 벌기 시작하면 진짜로 인생이 바뀌는 지점이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가 커지는 순간이고, 두 번째는 말이 새는 순간입니다. 계좌가 커지는 건 축복인데 말이 새는 건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붙는 순간부터 그 변동성이 가격이 아니라 감정으로 옮겨옵니다. 수익이 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결국 다음 하락장에서 여러분을 찢어놓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그거 잘 된다며. 이제 돈 많겠다. 한턱 쏴라. 너는 일 안 해도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선택지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계속 부자 캐릭터로 살면서 기대치를 감당하든가, 아니면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나면 조용히 숨고 고립되든가. 둘 다 피곤합니다. 진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투자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에서 이기는 걸 분리합니다. 계좌에서는 공격적으로, 생활에서는 보수적으로. 차라리 이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QLD, TQQQ로 계좌를 키우는 동안 생활은 무난하게 유지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 수익률이 아니라 내 일상만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부자들이 검소해 보이는 이유가 돈을 아끼는 미덕이라서라고. 아닙니다. 그건 통제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통제감은 생존 장비입니다. 통제감을 잃는 순간 손절과 물타기가 감정으로 바뀌고,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계좌는 망가집니다. 그럼 진짜 부자들이 티나는 지점이 어디냐? 말투입니다. 결정 방식입니다. 시간 쓰는 방식입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증명합니다. 급한 척을 안 합니다. 싸우는 척을 안 합니다. 내일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뒤에 깔린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QLD, TQQQ 투자 습관에 붙이면 여러분도 티가 납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행동이 일정한 사람,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오늘 한 번에 인생 바꾸려는 사람 말고 2년 3년을 버티는 구조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계좌를 보여주지 않아도 대화에서 티가 납니다. 왜냐면 조급함이 없거든요. 반대로 손실이 무서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 보입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시장 탓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중심리와 똑같아집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밖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인생도 동시에 흔들립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계좌를 키우면서 동시에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바로 써먹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은 공개하지 말고 원칙만 공개하십시오. 수익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원칙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배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저는 변동성 큰 자산은 비중을 정해두고 급락에도 계좌가 죽지 않게 운영합니다. 이런 원칙을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얼마 벌었습니다. 이건 거의 확률적으로 독이 됩니다. 둘째, 소비로 실력을 증명하려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레버리지 투자자는 특히 위험합니다. 수익이 날 때 소비가 튀면 하락장에서 다시 메꾸려고 더 큰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진짜로 계좌를 죽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소비가 아니라 부자처럼 버티는 구조가 진짜 실력입니다. 셋째, 말의 타이밍을 바꾸십시오.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 사이에 진짜 여러분은 없습니다. 타인이 만든 캐릭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도 조용히, 시장이 나쁠 때도 조용히 가는 게 최강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타인의 말도 힘을 잃습니다. 넷째, 계좌의 공격성과 생활의 안정성을 분리하십시오. QLD TQQQ는 공격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면 생활은 더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현금 흐름, 최소한의 안전자산, 급할 때 팔지 않아도 되는 생활비 버퍼, 이런 게 없으면 레버리지는 언젠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가격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배신합니다. 다섯째, 욕을 먹을 수 있는 말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건물, 차, 누구 소유, 얼마짜리, 이런 단어는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느끼는 비교감이 폭발을 만듭니다.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왜 욕먹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늪입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섯째, 조용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컨셉을 고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관되게 보이면 사람들은 굳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언제 사고 언제 줄일 건지 기준이 고정되면 변동성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일 남의 감정에 내가 끌려다닙니다. 그게 대중심리의 감옥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질문들, 제가 먼저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숨겨야 합니까?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노출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보여줄 가치가 있는 곳에만 보여주라는 겁니다. 가족, 팀, 파트너,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런 곳에는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는 굳이 칼을 들이밀 필요가 없습니다. 칼은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피를 부릅니다. 그럼 돈 얘기 자체가 나쁜 겁니까? 돈 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얘기가 나쁩니다. 그리고 그 눌러버림은 의도가 없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수익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니다. 저는 이게 흔들리면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고소영님처럼 그냥 스쳐 말한 것도 조심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한다기보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단어가 사람들 마음을 건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 우리 남편, 이런 조합은 누군가에겐 현실 펀치가 됩니다. 현실 펀치를 맞은 사람은 논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저는 QLD TQQQ 투자하는 것 자체가 욕먹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오해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결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과정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결과는 운이 섞여 보입니다. 과정은 실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럼 진짜 부자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진짜 부자는요, 싸울 필요가 없어서 조용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함 자체가 무기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시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계좌를 키우는 동안 말은 줄이고 기준은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뭐든 QLD든 TQQQ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차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댓글이고 시선이고 비교이고 질투고 정의감입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수익은 잠깐이고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계좌는 공격적으로 키우되 입은 조용히 닫으십시오. 수익은 쌓되 인생은 가볍게 가십시오. 보여주기보다 버티기 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한국에서 오래 살아남는 진짜 부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그게 거의 생존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